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6년도부터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47개의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위탁병원 중 종합병원급이 포함이 된,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47개와 일반 위탁병원 중에서 종합병원급 93개가 합한 총 140개의 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또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종합병원을 다녔겠죠. 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와 관련돼서 문의를 했더니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담당 직원이 어느 정도 잘못 알고 있나 하고 다시 국가보훈부로 전화를 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청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결과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국가보훈장애진단서 그 발급받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영상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실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몰라서 직접 서울보훈지청으로 확인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도 병원에 갔었고 또 내일도 제가 병원을 가는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본인들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질병, 상위처로 등록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남 참전하셔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분명히 본인들 등록된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에 한해서만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받아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규정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들 또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판정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는데 이분들 또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려고 하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나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이분들에게만 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특수임무유공자나 또 다른 대상들도 가능하지만 안 되는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들, 또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이런 내용 꼭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훈장애진단서와 관련돼서 제가 약 2개월, 3개월 전에 5개인가 6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2026년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기존에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예를 들어 2025년까지 했던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었고 2026년부터 바뀐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체검사 절차라고 해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상위 등급 심사를 보겠죠. 그 과정이 먼저 기존에 신청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훈지청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할 때 왜 내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내 몸이 더 악화되었다 해서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진단서, 더 악화되었다는 진단서를 첨부를 하고 또 그 사유를 작성을 해서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또 이 상황에서 그 진단서 대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로 심의로 넘어가서 다시 여기서 보훈지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으로 신체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다시 언제 신체검사를 어떤 보훈병원에서 받아라 하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물론 제 소속이 서울이면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죠. 그리고 만약에 대구에 사신다 그러면 대구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 그러고, 부산에 살고 있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 하고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보훈병원에 가셔가지고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그 결과가 다시 이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만약에 6급이 나왔다 그래도 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이다 하고 보훈지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저는 7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훈병원에서 그대로 6급으로 판정이 나서 이 서류가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분은 6급이다. 그리고 보훈지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보훈지청에서 다시 저한테 통보를 합니다. 6급이라고. 이러는 과정으로서 이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보훈부에서는 가장 파워가 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보훈병원에서 등급 판정을 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2025년까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다 그러면 이 단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 6급이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통 9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아니면 18개월 정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러다 보니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만들어졌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같이 첨부해서 여기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처음에 신청할 때 제출을 하게 되면 이 단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법
이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하는 병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훈지청에다가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부터는 2026년 바뀐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서두가 길었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 내용을 듣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얘기를 길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앞전 얘기는 이제 그러면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보훈지청에다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할 때 그 신청하는 이후에는 내 몸이 더 악화가 되어서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에다가 신검을 의뢰를 하고 신검 날짜가 통보가 됩니다. 통보. 자, 언제 신체 검사를 받아라 하고 통보가 오면 이때 다시 보훈지청으로 가셔가지고 통보를 받고 다시 보훈지청으로 가셔가지고 나는 신체 검사를 대면해서,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보훈병원에서 여기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를 않고 비대면, 그러니까 보훈병원에 가지 않고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로 대신하겠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면 신체 검사와 비대면 신체 검사. 이 대면 신체 검사를 하는 거는 내가 직접 보훈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를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받는 신체 검사가 대면 신체 검사고, 비대면 신체 검사는 얼굴을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 받지 않고 그냥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만 제출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지 않고도 예전 방법대로 그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이용을 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등급 판정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언제 신체 검사 받아라 하고 그 통보가 왔었을 때 보훈지청으로 가시든지 해서 나는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로 신체 검사를 대신하겠다. 비대면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을 해주는가 하면, 이분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고 이제 상위처, 본인의 상위처죠. 저 같은 경우는 척추 1번, 2번, 또 4번, 5번, 5번, 6번 꼬리뼈까지 해서 몇몇 개가 있는 그 상위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가셔가지고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훈지청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신체 검사 받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의 종합병원에서는 뭐 한 일주일 정도면 웬만한 검사 다 끝나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병원들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또 거기에 맞는 검사하고 MRI 찍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미 내가 신체 검사 받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들 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훈지청에서 담당자가 제게 얘기해 준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미리 받아 놓을 수도 없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미리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 놓으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보훈지청에서 상위처와 관련된 그 서류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한 달이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중에 융통성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미리 발급 받아 놓으면 되지 않냐? 물론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대신 정확하게 본인의 상위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위처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서 준비를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상위처와 관련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해주는 그 서류가 없으면 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일찍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보훈지청에다가 제출할 때 그 발급받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달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받게 되면 이미 내가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와 버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 조금 어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아무런 표시도 없이 또 그렇다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뭐 공문으로라도 보도 자료라도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말 없이 직접 내가 보훈병원에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그때서야 병원 직원이 이러해서 이런 서류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러고 또 보훈지청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니 2026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화도 나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계속 또 신체검사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정작 국가보훈장애진단서라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또 하게 되면 우선은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정말 많이 불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전공의 파업 사태 때문에 병원에 의사들도 없고 전문의들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소리 한번 보고 그냥 한 불과 2, 3분 만에 끝나버리고 길어봐야 5분도 안 넘어갑니다. 저도 신체 검사를 몇 번을 받아봤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그러니까 유공자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방법이었는데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내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 없이 정확하게 내 몸 상태를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지금 방법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령을 이제 맨날 며칠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어떤 방법을 써야지 내가 국가보건장애진단서로 제대로 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고 내일도 가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병원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만약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본인들이 내 상위처가 어딘가 정확히 알고 그 상위처와 관련된 과를 가셔가지고 우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MRI나 다른 검사들을 몇 개 해놓고 계속 기록을 만드는 겁니다. 치료도 하면서 약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때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언제 받으러 와라 하고 통보가 오면 그때 다시 보훈지청에 가셔가지고 그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그 서류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진료받았던 병원에 가셔가지고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달라. 그러면 기존에 검사해놓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을 받아서 다시 보훈지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 걱정하는 그 장애진단서의 유효기간 한 달도 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든 준비들, 검사들은 다 해놨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만 발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한두 가지 더 검사하고 바로 진단서를 발급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이제 검사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 가서 또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지 제대로 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려고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빠른 병원들 아니고는 그 기간 내에 이거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10%,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할 때 무조건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본인의 몸이 많이 악화가 되었다 했었을 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승급을 해야지 만약에 몸 상태가 좋아졌는데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더 가르쳐 드리면 2025년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준 미달도 많이 나오고 6급에서 7급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보훈지청에 제출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그 장애 진단서 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했고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만 하면 신체 검사 대신 승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병이 호전되었다, 아니면 장애가 많이 좋아져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있으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그냥 포기를 하십시오. 취소를 하십시오. 취소를. 괜히 호기심에 신청했다가 하락하게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 재판정 신체검 본인이,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본인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 될지, 오래 안 하고 나중에 몸 상태가 더 많이 악화되면 그때 해도 충분한데,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재판정 신체 검사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했는데 진단서에 내 몸 상태가 좋은 걸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보건지청에다가 나 재판정 신체 검사 안 하겠다, 다른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신청하겠다 하고 포기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깔끔합니다. 괜히 호기심에 계속 밀고 나가다가 하락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서 전우분들이 친구분들이 승급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혹하지 말고, 그분들은 그만큼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승급을 한 겁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승급을 한 게 아니고 몸이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승급을 했는데, 꼭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승급하지 않을까? 승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재판정 신체 검사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하락할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높아심에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하락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선택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이 이 조그만한 주의할 점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보건부 홈페이지에 가서 국가보건 장애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전공상 보건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이나 질병, 그러니까 이 부상은 상이처를 말하는 거고, 이 질병은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질병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상이처로 등록된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제가 10명의 유공자분들을 상담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8분이 본인 상이처가 어딘지, 본인이 국가보건부에 등록된 질병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다 엉뚱한 얘기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픈 곳이 상이처로 등록된 줄 아는데 막상 보건지청에 가가지고 그 서류를 띄워보면 전혀 엉뚱한 곳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 국가보건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국가보건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선은 본인 상이처로 등록된 질병부터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도 병원 갔고 오늘도 병원 갔고
또 내일도 갈 겁니다. 내일은 이제 물론 서류만 발급받으러 갈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는 제 상위처와 상관이 없는 병을 치료하러, 진료하러 다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 상위처와 관련된 질병은 또 전혀 다른 병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액 치료를 국비 진료로 해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가서 치료를 하는 것 뿐이지, 그런 병들이 국가보험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이 척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또 만들어 드렸고, 그 앞에는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척추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시는 분께서 질문을 또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고엽제 질병으로 등급을 받고 있는데 척추 수술을 했다. 근데 이 척추로 수술한 내용을 가지고 상위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냐, 승급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척추와 관련돼서는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척추와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하고 고정술을 하고 뭐 또 다리와 관련된 거, 팔과 관련된 많은 수술을 했었어도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본인의 상위처나 질병, 여기 나와 있죠.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이나 질병, 이 질병에 한해서만 국가보험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 이 질병과 관련된 거 제가 영상들 많이 만들어 드렸죠. 약 60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생활 능력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분들은 국가보험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재판정 신체 검사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주의할 점.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원인은 본인이 신체 검사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후 내원, 병원으로 가라. 자, 다시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인, 민원인이 신체 검사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 후 내원하라. 이제 국가보험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내가 신체 검사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처와 맞는 질병인지 보훈관서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병원으로 가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이 내용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떠들고, 저도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맨날 며칠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국가보험부에서 이 나온 내용이. 자, 그리고 이제 발급병원은 아까 제가 140곳이라 했는데 또 요게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발급이 불과한 진료 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라.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국가보험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료 과목에 맞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의가 없으면 국가보험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전문 진단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뭐 신경계통 이런 거는 신경외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해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파킨슨병이다, 또 말초신경병이다. 말초신경병도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전문의한테서만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말초신경병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다,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죠. 물론 이제는 병원에서 알아서 발급을 안 해줄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병원에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뭐 호흡기나 심장 각각 그 전문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제도라고 해서 국가보건부에서 나온 이런 팜플렛이 있습니다. 이 팜플렛을 보건지청에 가셔가지고 하나 달라 그래서 뭐 갖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종합병원을 다니신다 그러면 그 총무과나 아니면 접수하는 그 담당 직원들한테 가셔가지고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 팜플렛을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도 있고, 또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고, 또 각각 신체 부위별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 검사 내용도 정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 전문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 진단 전문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신체 부위별 진단 항목 및 주요 검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계통이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게 되면 말초신경병이다 그러면 근전도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되고, 상하지 천연색 사진이 있어야 되고, 도수 근력 검사도 해야 되고, 근위축, 근약증 유무 및 자세한 감각 신경 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결과지. 이런 검사 항목이 있어야지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2개월 전에 각각 영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팜플렛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브로셔를 종합병원에 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니면 뭐 보건지청이 가깝다 하면 보건지청에 가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달라고 그러십시오.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제도와 관련된 팜플렛.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또 만들어 놓고 이거는 보여드리지도 않았었네요. 원래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체검사 통보를 합니다. 보건지청에서. 그러면 내가 비대면 신체검사 신청을 다시 보건지청에 가서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본인이 진료하는 병원으로 가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 만약에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면 다시 보건지청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출할 때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가 1개월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개월 이전에 갖다 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전에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면 비대면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도 빨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사 항목 확인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생각같이 쉽지를 않습니다. 저 또한 제 담당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국가보건장애진단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더니만 안 끊어주려고 그럽니다. 안 끊어주려고. 뭐 이런저런 또 뭐 얘기를 하면서 심하지 않다. 그러면서 발급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 진단서를 끊어달라 그러면 의사분들이 얼씨구나 하고 끊어줍니다. 왜? 진단서 하나 끊는데 보통 2만 원씩 추가로 받기 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끊어달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끊어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진단서인데 국가보건장애진단서라고 하니까 의사들이 겁을 먹습니다. 만약에 장애진단서를 끊어줘가지고 잘못되면 또 국가보건부에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의사분들이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잘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나중에 다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시도를 해보겠지만 국가보건장애진단서는 뭐 등급을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 몸에 있는 그 장애가 어떤 것인지 그것만 기록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면 또 그와 관련된 진행 과정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올해 제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여유가 되면 또 진행을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해는 넘어가고 또 다음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국가보건장애진단서 받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2026년도에 변경된 국가보건장애진단서,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내용 제가 조금 말이 많고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몇 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